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거네요. 왜일까요?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걸로 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맞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 캄보디아 논에서는 1헥타르당 평균 한 1톤 정도의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무조건 3배로 늘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푸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요.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유,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가마솥에 물 다 부어놓고요. 쌀 2컵만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뭇잎을 몇 개 끓이고 그 물 떠서 죽이라고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마뱀을 많이 잡아 먹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까지 잡아 먹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영양실 쪽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너무 염분, 소금을 못 드셔서 물만 부었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못 드셔서 온몸 부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부었다고요? 네. 아니 그 뭐 모두가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그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년병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애기들이? 응? 응? 네, 자기 몸보다 더 크거나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가운데 폴포트는 자신이 꿈꾸는 공산국가를 건설하겠다며 또 한 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순수한 농민을 빼고 그 외에는 모조리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만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척살 대상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캄보디아에서 교사, 공무원, 경찰 이게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죽이려고 했었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크메르루즈는 지식인을 어떻게 색출했을까요? 뭔가 뭐 글을 읽을 수 있나 테스트를 그렇죠. 했나요? 이제 테스트도 하겠죠. 우선 안경을 쓴다. 이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전 1차적으로 죽은 사람. 안경 낀 사람을?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네. 최악이다. 또 손이 하얀 사람,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도 죽어야 했어요. 왜요? 노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손바닥 곧은 살이 없으면 굳은 살 없으면 손바닥에 곧은 살 없으면 바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게 폴포트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부유하게. 정확하게 잘 부유하게 자랐고. 하얗고. 또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식인이다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본인도 읽잖아. 진짜 완전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문명이 없는. 네, 맞아요. 석기 시대로. 그렇게 제로 베이스죠.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식인을 구별하는 방법 알고 있는 방법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불어로 말 걸어요. 만약 그 사람이 무심결에 불어로 대답하면 바로 긁고 갔다 오고. 아니 자기도 불어 쓰잖아 그러면. 그리고 프랑스 유학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에 지방 경찰청장이었어요.
예. 할아버지는 뭐 불어도 할 줄 아시고 그래서 가족도 또 다 지식인이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1호로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1호로. 네, 1호 진짜. 그래서 미리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너는 살려면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척. 그래서 저도 역시 엄마로부터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근데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 본인이 프랑스로 유학까지 갔다 온 불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쓰는 그러니까요. 폴포트 지식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먼저 속살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게 또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폴포트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나라를 망칠 사람들이고 자신은 사람들을 이끌 참 지식인이라고 다르게 여긴 거죠. 단 한 가지 황당한 것은 폴포트라는 이름이 영어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살로스예요. 살로스. 예, 살로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폴폿은 politics potential. 그래서 POLPOT, 폴폿,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 그런 뜻으로 스스로를 폴포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너무 싫어. 진짜 황당하다. 자, 그렇다면 그와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크메르 루즈 간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안경 썼네. 안경 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 손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스 유학파예요. 저 자동차도 선상. 외제차 아니에요? 그러네. 예, 벤츠. 벤츠? 예, 맞아요. 아니 벤츠 표시가 있죠, 와. 바퀴에요.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위선의 끝판왕이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폴폿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의 초기의 2인자였죠. 당 부서기를 맡은 누은찌아. 이 사람도 태국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벤츠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의 이행살이 폴폿하고 따라다니면서 거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폴포트와 파리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유학 갔다 오고 벤츠 몰고 다니고 안경도 쓰고 다 했던 거네요. 아니 근데 지식인만 죽인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요, 예술가도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배우, 가수, 시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부했던 학생들도 끌고 가서 줄줄이 다 죽였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운동선수도 또 예외는 아니에요. 네,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외국 스포츠라서. 네, 식민주의자의 스포츠라고 해서 테니스 선수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진짜 우리 다 죽었겠네요. 네, 벌써 그렇죠. 아주 가수들.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가셨어요. 죽었어요? 예. 네. 사실 폴포트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죠, 죽이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이유도 거죠. 없어. 심지어 그런데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3대까지 씨를 말려야 한다며 온 가족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살해했습니다. 당시 생존자가 남긴 그림을 볼까요? 애기.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마치 길바닥에 패대기 치듯 아기들의 팔이나 다리를 잡고 바위나 뾰족한 나무에 내리쳐 죽였어요. 크메르 루즈는 아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고 총으로
맞추는 연습을 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진 보니까 진짜 폴포트는 왜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그냥 그냥 사이코여서 그런 정신이- 것 같아요. 도른 거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반항할 마음조차 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이들까지 모조리 끔찍하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크메르 루즈에 대항하지 못했어요.